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제17회 세계 해양 포럼 수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Now let us start the fisheries session of World Ocean Forum 2023 under the theme Blue Food and Food Tech Innovation. For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lease use your receiver, tune it into channel number 2 for English. 네, 탄소 중립 시대.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블루푸드가 주목을 받고 있죠. 블루푸드 다 아시겠지만 생선과 조개류, 굴, 해조류 등과 같은 수산식품을 일컫는 말로 영양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푸드테크 관련한 기술의 성장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산업 육성과 또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와 토론에서 다뤄질지 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 세션 이끌어주실 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수산 세션 이끌어주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마창모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참석하신 분들, 직접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월드 오션 포럼 2023 행사가 24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때 이제 제레미 래프킨의 기조연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연설을 한번 못 들어보신 분들은 그 기조 강연을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고요. 어떤 해양을 이용하는 자원의 입장이 아니라 생명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다뤄보자는 그런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양을 통한 그 지속 가능성,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이 우리가 이제 블루푸드와 푸드테크,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수산물을 장기간 섭취하지 않으면 담배를 피는 것만큼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해롭다는 미국 임상영양학회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2021년이죠. 9월에 이제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한 3,750여 종의 그 영양 DB를 구축해 가지고 이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수산물이 굉장히 영양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환경 부하를 적게 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 시대의 수산물의 가치를 조금 더 재조명해 보고요. 앞으로 이제 블루푸드를 푸드테크 기술과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그 최근의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한 이 식품 산업의 성장,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뭐 오늘 이화여대 교수님 참석하셨는데요. 그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여성분들 심혈관 질환에 이제 있어서도 예방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데 한 27% 정도, 그렇지 않은 그룹과 그런 그룹이 한 27% 정도 예방 효과가 높다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노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의 노쇠 현상에 대한 예방 효과도 높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그 현대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이제 보면 우리가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신경적으로 이제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런 블루푸드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수산물이 블루푸드로 명명되고 수산물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블루푸드인 수산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푸드테크 기술을 이용한 수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식품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세 분이 하시게 되고요. 첫 번째 발표는 시장 가치 중심 수산식품과 대체식품 개발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이혜성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혜성 교수님은 그 융합식품과학 대표 국제저널인 푸드 퀄리티 앤 프레퍼런스 부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으시고요. 한국식품과학회 감각소비자과학분과위원장을 역임했고 최근에 이제 센스아시아 한국 대표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감성과학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이혜성입니다. 저는 감각 소비자 과학 전공으로 식품생명공학과에서 푸드 디자인 앤 얼고노믹스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구재단 지원에 맞춤형 바이오식품 구현을 위한 미각, 마이크로바이옴, 생리활성 상호작용 기초연구실 과제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감각 소비자 과학 기반 시장 가치 중심의 수산식품 및 대체식품 개발입니다. 지금 우리 마창모 박사님께서 수산물의 가치, 영양학적, 기능적 가치에 대해서 소개를 금방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블루푸드도 식품이고 식품의 가치는 소비 입장에서 인간이 소비자가 부여하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시장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식품이 어떤 관계로 만나는지 식품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소비자와 시장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설계하고 서플라이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과학에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기초연구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르웨이의 통상산업수산부 산하의 연구소인 노피마의 연구 조직도 간단히 보여드리고 또 인간과 식품의 특성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런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 접점인 그런 감각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감각 소비자 과학을 융합한 블루 테크노노미 기초 연구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식품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식품의 특성은 수산물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사람이 식품으로 받아들일 때 식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블루푸드도 식품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은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그런 환경 친화적인 특성, 지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소셜리 억셉터블 하고요. 모두에게는 아니더라도 그뿐 아니라 건강 기능성, 우리가 매우 강조해 오고 있죠. 그래서 수산물 안에는 건강과 또 다른 그런 생리 조절과 관련된 많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머티리얼이 식품으로 섭취되기 위해서는 구매할 수 있는 가격도 적합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식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산식품을 꺼리는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색하고 괴상하게 느끼고 또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프레시한 오션의 향미가 굉장히 너무 강하고 악취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수산식품이 잘못 다뤄지면
그런 산패치와 또 비러니스가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또 텍스처에 의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은 사실은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서,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 소비자 개개인에 따라서도 우리가 생긴 모양이 다르고 다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하고 다른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적으로 수산식품 및 대체식품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차를 이해하고 그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테크의 혁신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많은 고부가 가치의 맞춤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 우리가 논해야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맞춤형을 실현할 수 있을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식품의 유형을 디파인하고 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한 그러한 품질 요소들을 이해를 해서 가장 어쩌면 근본적인 식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 품질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을 논할 때 개인 영양, 그런 건강 기능성에 대한 강조가 매우 이미 많이 공감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도 저희가 매우 공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감각 기능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eating behavior라는 것은 섭취를 결정하고 그런 섭취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영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푸드 초이스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감각 기능과 eating behavior에 대한 이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블루푸드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페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이 넘는 하이 퀄리티 연구자들께서 매년 6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기초 연구 과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 해양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디비전으로 나눠져서 14개의 부서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그 600개 이상이 되는 프로젝트 중에 그런 소비자 식품 행동 연구, 그리고 그런 식품의 감각 품질 연구, 그런 센서리 디비전과 마켓 리서치 부서가 따로 있어서 핵심적으로 15%가 되는 리서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이 부서들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연구 분야로 나누어져서 서로 푸드 시스템과 그런 수산물 자체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연구. 그래서 제가 감각 과학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테스팅 부스에서 맛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이런 센서리 부스에서 분석적으로 감각 특성을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 자체의 감각 기능을 이해를 하고 식품 머티리얼과 사람의 그런 생리 반응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요새는 굉장히 그런 생체 검사 장비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근본적인 그런 펀더멘탈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아미노산 성분들도 잘못 다루어지면은 많이 결합해서 쓴맛을 내는 물질로
변형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산물의 풍미와 기능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다른 성상의 지방산들도 이런 아미노산과 결합해서 쓴맛 물질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쓴맛 성분에 대한 인체 반응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단계로는 사람마다 유전적인 차이, 그런 리셉터의 발현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쓴맛의 경우에는 인체에 25개의 다른 종류의 비톨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계로는 특히 이제 음식과 그런 가장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강과 장관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우리의 민감도는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두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쓴맛 물질과 다른 반응으로, 개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도의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체질을, 그런 민감성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을지, 그 특성에 맞게 다른 소스의 맞춤형 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맞춤형 식품에서 영양적인 것들, 그리고 유전에 근거한 것들을 연구를 했지만, 지금 그 유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환경에 적응하면서 달라지고 있고, 또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어떻게 그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식품을 섭취하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식품을 감지하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런 앞으로 그런 푸드테크 기술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과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도 식품과학을 잘 융합을 해서, 또한 식품과학에서 그런 감각 소비자 과학을 잘 융합을 해서 그런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그런 마케팅 방법까지에 걸쳐서 이런 감각 소비자 과학의 교육 및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을 그런 불완전한 식품을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역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수산식품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수산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수산물의 입장에서,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간 본연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산물을 몸에 좋으니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먹어라. 여기서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중심으로 굉장히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접근해서 개인에 맞는 식품 공급까지로 이제 가는 그 단계까지 장기 그림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